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AIoT 트랙에서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 및 보안 서비스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동수대학교 이현동입니다. 우선 목차로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중에서 저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은 흔히 저희가 AIo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어떤 사물이든지 공간, 사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예측이라든지 판단 이런 걸 통해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련의 인프라 또는 융합기술, 융합서비스를 통칭해서 AIoT라고 합니다. 그리고 AIoT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가 IoT 기술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산업이라든지 경제, 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유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RFID라는 기술이 나왔고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RFID 같은 경우는 모든 객체에다가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FID와 유사한 시기에 나온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USN 같은 경우는 모든 객체의 어떤 태그라든지 센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 M2M 이런 게 있었고요. M2M 같은 경우는 머신 투 머신 통신에서 어떤 서로 기기 간의 통신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합쳐져서 흔히 요즘에는 IoT 기술이라고 합니다. IoT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사물의 의미와 상황을 위해서 어떤 개인화된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IoT 기술이죠. 그래서 요즘에 있던 이런 IoT 기술 플러스 AI 기술을 접목해서 흔히 사물지능 AIoT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우리 IoT 개념 같은 경우는 있다시피 Ubiquitous Sensor Network하고 그다음에 M2M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나와서 IoE 이런 이제 용어도 나와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 최근에는 AIoT 개념이 나와서 이런 서비스가 고쳐화되고 서비스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A는 얘기했다시피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하고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부착해서 어떤 사물 및 환경 정보까지 감지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의미합니다. 보통 뭐 환경 쪽 서비스에 보통 예전에 USN, 뭐 수지 관리라든지 대기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면 M2M 같은 경우는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물에 센서 및 통신 기능을 결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전달하는 네트워크로 기계 중심으로 연결하는 머신 투 머신 이런 사물지능 통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E에서 만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람, 사물, 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세상의 만물이 상호 지능적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어떤 가치와 경험을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USN, M2M, IoE 뭐 이런 것들을 초연계 시대의 새로운 어떤 기술 용어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이 돼서 AIoT라는 개념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IoT 기술 발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크게 3단계에 걸쳐서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형이라고 해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주변 환경을 센싱하고 그리고 결과를 전송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원격에서 사물을 제어하는 그런 게 이제 연결형이고요. 그 첫 번째 센싱, 수집,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연계 중심형 그리고 관리 중심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는 지능형이라 해서 우선 사물에서 센싱된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해서 진단 그리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2단계 지능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3단계는 여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지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상호소통 또는 협업에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적인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3단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oT 같은 경우는 지능형 IoT, 그러니까 2단계죠. 2단계로 효율적인 IoT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IoT 인프라하고 인공지능 등이 융합한 기술이고요. 보통 AIoT 같은 경우는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하고 AI 기술이 결합해서 IoT 기기에서 생성된 방대한 형태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란지 아니면 엣지에서 저장을 하고요. AI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들을 디지털하고 지능적으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AIoT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oT 기술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AI하고 IoT 기술이 결합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IoT에서는 정보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저장하는 그런 측면의 기술을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수립된 빅데이터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지능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아키텍처는 있겠지만 그게 이와 같이 AI 플러스 IoT 아키텍처가 합쳐졌고, 여기서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가 빅데이터 형태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AI에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라 보시면 됩니다. 좀 전까지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의 기본적인 간단한 개요를 살펴봤고요. 본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보안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에는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보안 서비스는 기본적인 3대 요소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서비스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크게 기밀성이라든지 무결성, 가용성 이런 세 가지 속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밀성 같은 경우는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해당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정보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보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결성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허가되지 않는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정보를 수신하거나 아니면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 보았을 때 정보가 중간에 수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서 어떤 정보의 정확성이나 그 완전성을 보장할 때 이런 무결성을 지켜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용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용성은 뭐냐면은
허가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보를 요구했을 때 정보의 접근에 대한 지연이 생기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서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용성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백업이라든지 복구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보안의 3대 요소 기술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보안 서비스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 보안 위협이 점점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IoT 보안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그 프라이버시 정보 유출 이런 걸 통해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 부분에 가장 그 위협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위협의 피해 같은 경우는 개인에서 또 사회 시스템까지 광범위하게 파괴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위협 같은 경우는 뭐 외부 기기의 외부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전자장비 서비스와의 연결성 그리고 뭐 어떤 기계 자체의 부족한 컴퓨팅 자원 환경으로 인한 디바이스 중심적으로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한 개의 테이블이 정의해야 되는데요. 크게 여기서는 공급자하고 이용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안 위협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급자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게 계층적으로 IoT 서비스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밑에는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측면에서는 보시면은 어떤 접근 권한이 탈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든 시스템이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그다음 접근 제어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사용자 인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ID 패스워드라든지 OTP라든지 PKI 이런 아니면 요즘 생체 인증 이런 형태의 사용자를 인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엔 사용자 인증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면은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건데 서비스 단계에서는 그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지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권한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측면에서는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취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스라든지 디도스 같은 공격을 통해서 서비스 부하를 발생을 시켜서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바이스 시스템 펌웨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존에 제공하는 API의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시스템 측면에서는 펌웨어라든지 보안 패치 이런 업데이트를 좀 많이 자주 해주셔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나 인프라 측면에서 보시면은 보통 우리 IoT 디바이스는 저사양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사양 기계라든지 아니면 낮은 버전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에 취약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패치 적용, 보안 패치 적용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데이터 위변조 이런 위협들이 있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모든 시스템이 동일하지만 네트워크 송수신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변조, 탈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 보안 이슈들이 존재를 하죠. 그 프라이버시 유출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oT 보안, 특히 뭐 AIoT 보안 같은 경우도
이런 위협들이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위협들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죠. 크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여기는 또 도출가 되어 있는데요. 디바이스 측면,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 그리고 서비스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IoT라든지 AIoT 같은 경우는 물론 디바이스, 하드웨어 쪽에서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IoT의 보안 환경 같은 게 보시면은 불법 디바이스라든지 불법적인 접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센싱된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오작동된다든지 그리고 하드웨어에 악성 코드가 삽입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에 클라우드라든지 엣지 컴퓨팅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야 되겠죠. 이때 이제 발생하는 게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을 한다든지 도청이라든지 변조, 데이터 유출,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디도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쪽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일제 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빅데이터들이 위에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실제적으로 뭐 AI 기술 통해서 분석도 되고 예측도 되고 판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정보 유출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요즘 IoT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oT 제품의 유형별 주요한 보안 위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제품이라서 요즘에는 스마트 TV라든지 그리고 냉장고에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이 되죠. 스마트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라든지 마이크 이런 것들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보안 위협의 원인을 보시면은 물론 물리적인 보안 취약도 있지만 펌웨어 업데이트의 취약점이라든지 그리고 인증이 약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한 형태의 비밀번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청소기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것도 역시 카메라,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의 칩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죠. 여기 역시 보시면은 펌웨어라든지 인증 메커니즘이 너무 단순하고 부재한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제품은 보면은 요즘에 홈캠이라든지 네트워크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정보들을 공급자의 서버라든지 이메일로 전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돼서 홈캠이라든지 원격으로 제어하는 원격으로 제어해서 임의로 촬영한다든지 이런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러면 제어 제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 요즘에 디지털 도어락이든지 가스밸브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제어 기능을 뭐 탈취를 한다든지 권한을 획득을 해서 도어락 같은 경우 임의로 개폐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기본적으로 제어 제품 같은 경우로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 형태의 서비스 제어를 할 수 있는 UI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앱 소스 코드 누출로 해서 IoT 제품 제어 기능을 탈취하는 그런 또 보안 사례도 보안 위협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센서 제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온도나 습도 센서, 다양한 형태의 센서가 있는데요. 잘못,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센서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변조된 어떤 정보를 전송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보안 위협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까 보셨던 데이터의 무결성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AIoT 기술이라는 게
IoT 기술 플러스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oT의 보안 위협 플러스 AI 기술 보안 위협들을 통칭해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보안 위협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I 기술의 보안 위협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모델 공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AI 모델이 구동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 보안하고 또 소프트웨어 보안하고 별개로 AI 모델 자체에 고유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하는 지금 지능형 사물 인터넷 보안의 주요한 보안 위협이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습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 공격이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 중에서 오염 데이터를 포함해서 학습된 모델의 중확도를 떨어뜨리는 공격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백도어 공격이라서 학습 데이터에 트리거라 불리는 특정한 패턴을 포함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활용 단계에서 트리거를 포함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도록 하는 또 공격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런 학습 단계의 공격 같은 경우는 공격자가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단계의 공격이 존재를 하는데요. 요거는 학습을 마친 AI 모델의 활용 단계에서 입력되는 어떤 데이터를 변조해서 오분류로 유도하는 공격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적대적 공격이라서 입력 이미지를 최소한으로 변조해서 그 인공지능 모델의 오인식을 하도록 하는 공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도치 공격이라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의 반복적인 지지를 해서 어떤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역으로 추출하는 그런 공격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활용 단계, AI 모델 활용 단계에 또 공격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같은 경우는 안정성 이슈라 해서 흔히 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라든지 그리고 AI 의사의 오진 같은 기술의 불확실성에 인해서 오히려 안전이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자율성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실수라든지 부재 등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각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알고리즘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모순, 내지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철저한 검사라든지 테스트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많은 잠재적인 상태로 복잡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 설계 중에서 고려되지 않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상행동이라 해서 배치 후에 이제 학습하는 AI 시스템 경우 같은 경우에 시스템 행동은 그 감독되지 않는 조건에서 학습 주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동작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그 다음 목표 브리치를 해서 그 인간이 생각하는 목표를 컴퓨터 명령으로 변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AI 시스템용으로 프로그래밍된 목표가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안전성 이슈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는데요. AI가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혹은 AI 서비스가 해킹되었을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그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AI가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의 결합과 가명 정보의 재식별을 통해서 특정 개인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용자, 그 개인을 추적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및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AI 제품 또 서비스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두 영역 모두 개인의 식별하고, 그러니까 음성이라든지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을 모두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익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한 정보 예측이라 해서 그 AI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민감한 정보로 추론하거나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런 AI 기술, 특히 AIoT 기술에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이 존재를 합니다. 크게 이제 정보의 수집부터 저장 관리, 그리고 처리, 이용, 폐기,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 정보의 처리 단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보안적인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집 단계에서는 그 개인정보 식별하고 수집 동의 기술이라고 해서 IoT 장치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 이용되는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여부를 식별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원 제공자인 사용자로부터 그 해당 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를 얻기 위한 기술이라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법률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에서 수집 가공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관련 법률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 거부 기술에서 보통 커널러나 스크래핑 같은 여러가지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 기술을 이용해서 그 개인정보, 특히 프라이버시 관련된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수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인증, 그 다음에 인가, 접근 제어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밀성을 제공해서 주로 경량, 저전력 암호화 기술, 그리고 DB 암호화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집된 빅데이터나 대량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술도 중요한 보안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이라든지 인가 기술에서 IoT 장치라든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IoT 장치나 서비스 관리자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인가 기술, 흔히 말하는 사용자 인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용자 인증 플러스 접근 제어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처리하고 이용 단계에서는 익명 데이터 처리 기술하고 암호화된 데이터 처리 기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익명 데이터 처리 기술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관련 정보의 익명화하고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 처리 기술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정보 등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복화 없이도 검색이라든지 소팅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기 기술,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에서 기술 같은 경우는 분산 데이터 완전 폐기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 분산된 환경에서 산재된 개인정보들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기술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IoT 가스 같은 경우는 정보를 한 군데 스토리지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분산된 클라우드라든지 그리고 엣지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분산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산재된 개인정보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폐기하는 기술이 마지막으로 분산 데이터 완전 폐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앞에 보시면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처리할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저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비식별화 조치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로 대체함으로써 그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하는 일련의 기본 조치 기술들을 비식별화 조치 또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처리 기법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가명 처리를 해서 개인정보 중에 중요한 식별 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개인 식별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성명과 나이, 거주 지역, 그 다음에 출신 대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른 값으로 개인정보 중에서 식별 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휴리스틱 가명화라든지 뭐 데이터 교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총계 처리 기법이 돼서 데이터의 총합 값을 보임으로써 개별 데이터의 값을 보이지도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사람 성명과 사람의 생체 정보인 키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요 개별적인 정보를 전부 취합을 해서 개인적인 값을 볼 수 없도록 추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총계 처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크게 지금 5명의 학생과 그 다음에 키가 나오는데요. 요걸 전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부 더한다든지 평균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기술은 총계 처리, 뭐 재배열, 부분 총계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삭제 처리 기법이 있는데요. 데이터 제공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셋에 구성된 값 중에서 필요 없는 값 또는 개인 식별의 중요한 값들을 삭제하는 거죠. 보통 우리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가 보면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때 암호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삭제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개인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뒤에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90년생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자 이쪽에서는 식별자 삭제라든지 일종의 네코드 삭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 범주화에서 데이터의 값을 범주값으로 변환해서 명확한 값들을 감추는 그런 기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성명하고 나이가 나오는데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름을 성명하고 이름을 삭제한다든지 그리고 이 나이대도
범위값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한 값을 검출할 수 없도록 감추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부 기술로는 감축이라든지 범위 방법, 제어 라운딩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마스킹이라서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개인 식별자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제일 좀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번호 값들의 뒷자리를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래서 공백과 대체 이런 기술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IoT 보안 인증 제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기본적으로 이 IoT 제품과 그리고 이 제품을 제어하는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을 인증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CI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그리고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 운영 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같은 총 7개 인증 영역으로 해서 인증 마크를 또 부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크게 보시면 얘기했다시피 7개 분류로 나오는데요. 이게 어찌됐든 IoT, AIoT의 또 중요한 보안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별 및 인증, 요 같은 경우는 안전한 인증 정보 사용이라든지 중요한 정보 보안에서 중요한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권한 관리, 그리고 비인가 상호 인증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반복된 인증이 시도됐을 때 그걸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정보 노출 방지, 세션 관리 이런 것들이 여기서 포함되고요. 그럼 데이터 보호에서 전송된 아니면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어떤 중요한 정보 저장 영역을 보호한다든지, 그리고 개인정보 법적 증거, 그리고 중요한 정보 완전 삭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 보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한 암호키 생성, 그 다음 키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전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보안도 나오죠. 그래서 시큐어 코딩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기능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알려진 취약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치가 됐는지, 그리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적용이라든지 감사 기록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 안전하게 업데이트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복구를 하는 어떤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데이트 정보 제공이라든지 자동 업데이트 기능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의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체제라든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안전한 운영체제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보면은 시스템의 실제적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의 기능 보호라든지, 그리고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라든지 실행 차단, 그리고 원격 접속,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보안 같은 경우는 안전한 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장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먼저 물리적으로 보면은 부채널이라든지 메모리 공격 대응, 비발성 메모리 보호,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인터페이스 보호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크게 얘기했다시피 7가지 형태로 시험을 해서 이제 CIC 인증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짧은 시간에 지금 AIoT에 대한 개요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AIoT 기술에서 보안 위협과 보안에 대한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IoT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보안 이슈들이 또 존재를 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AIoT의 보안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그 AIoT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수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이 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고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